친구 같은 우정의 사랑. 제가 외국에 갔을 때 아침에 이렇게 어린 아이가 80대 할아버지한테 굿모닝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서 그 할아버지도 똑같이 굿모닝이라고 하죠. 영어에는 이게 존대어가 없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실제적으로 그렇게 존대어가 없이 서로 소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세대 간의 그런 걸 다 무너뜨리고 저렇게 정말 편하게 소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저희들이 나누는 이런 사랑도 정말 이런 친구 같은 우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친구 같은 우정의 사랑 읽어드리겠습니다. 1000권의 책을 읽고 1000명의 평생 친구와 함께 1000만 달러의 자산을 만들어가는 책 보는 여자 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나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 책을 다 이제 읽어드렸거든요.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생활 속에서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뽑아서 제가 읽어드렸는데 최고로 좋았던 건 저 자신인 것 같아요. 이 책 읽어드리면서 저 자신도 정말 이 관계 속에서 오는 행복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서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좀 더 오래 사랑할 수 있으려면 친구 사이처럼 우정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한다. 친구 같은 우정의 사랑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 좋은 감정만 갖기를 바란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하듯이 사랑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좌절하는 순간도 찾아오는 법이다. 제가 피자를 먹고 싶다고 하면 그 사람은 꼭 설렁탕 먹으러 가자고 합니다. 수영하러 가자고 하면 산에 가고 싶다고 하기 일쑤죠. 어떤 땐 저 약오를 하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답니다. 그때마다 정말 분한 생각이 든다니까요. 친구 같은 우정의 사랑으로 평행선을 달리는 의견 차이까지도 받아들이는 게 사랑이다.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 가치관, 윤리관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사람과 나의 얼굴이 다르다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연인이기 전에 친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친구가 될 수 없어도 연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관계는 그다지 오래가지 않는다. 연인들이 서로를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좀 더 오래 사랑할 수 있으려면 친구 사이처럼 우정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사랑을 위한 자리를 내어주라.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그릇된 요구를 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친구 같은 연인으로 성장하는 걸 방해하는 행위예요. 자기 멋대로 강요하고 무시하는 것. 두 번째는 교묘한 방법으로 상대방을 조종하려고 드는 것이다. 세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지나친 의존 욕구다. 생각해보라.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친구에게 하지 않는다. 진짜 우정을 나누는 친구한테는 그릇된 요구를 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하려 하거나 지나친 의존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따라서 친구가 될 수 없으면 진실한 연인이 되기도 어렵다는 등식이 성립한다. 진정한 우정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에서 출발한다. 사랑하는 사람은 서로 존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최고의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이 존중을 의미한다. 또한 그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있는 그대로 마음껏 발휘하도록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을 의미한다.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도 서로의 업적이나 성공에 대한 질투심이 작용하는 게 사실이다. 존중의 마음은 그런 질투심을 넘어서서 상대를 배려할 수 있게 이끈다. 배려란 무엇인가? 자기 속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던가? 스콧 팩은 그런 자리를 마련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일지라도 상대에 대한 이해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당신의 삶은 그만큼 더 근사해질 것이다. 서로를 성숙한 사랑으로 이끌기 위해서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은 자아 기능의 사랑이다. 서로의 갈등을 인정하지 못해 쉽게 깨트려 버리거나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투사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본능 단계의 사랑이라면 자아 기능의 사랑은 그것을 뛰어넘어 성숙한 단계로 진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아란 현실에 적응하면서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생산적인 목표를 세우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갖는 것이다. 그런 자아 기능의 발전 없이 성숙한 사랑은 이루어질 수 없다. 간혹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반원끼리의 만남에 비유하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반원의 만남이라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 두 반원을 맞춰야 한다. 그러나 사랑하는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 구심점을 갖는 두 원의 만남이다. 두 개의 원이 만남으로 서로 겹쳐지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사랑할수록 겹치는 부분이 많아지도록 애써야 한다. 서로의 욕구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것에 관심을 두고 실천하려고 애쓸 때 비로소 사랑의 성숙도 이루어진다. 마지막 말이 참 와닿네요. 두 사람의 만남은 서로 구심점을 갖는 두 원의 만남이다. 저희 언니는 저희 형부하고 한 결혼생활 30년 정도 하셨었는데요. 서로 언니가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어떻게 부르냐면 김형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웃었어요. 핸드폰에도 김형이라고 저장돼 있어요. 언니 김형이 뭐야? 그랬더니 좋잖아, 친구같이. 김형이라고 부르니까 너무 좋아 그래요. 저는 너무나 그 말을 듣고 신선했어요. 이런 친구같이 서로를 생각할 수 있다면 정말 서로한테 기대하는 것도 별로 많지 않고 서로를 진짜 존중해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외롭다고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 이 책 마무리하면서 참 많은 것을 느꼈고요. 관계 속에서 행복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행복은 연습입니다.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연습해야만 행복이 찾아온대요. 책 보는 여자 윤이었습니다.